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니뭐니 시청자분들께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염 이사님과 함께 하반기 주목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하반기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는 덜 오른 섹터가 좀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상반기에 사실 2차전지 양극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쪽이 뭐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가격 면에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좀 항상 좀 편한 가격대에서 들어가야 저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단지 주가가 못 오른 거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반드시 성장이 나와야 되겠죠, 앞으로. 네. 지금보다 앞으로가. 그래서 그런 업종들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시 반도체. 네. 반도체 중에서 반도체 대표적 뭐 삼성전자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후공정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내년 사이클 보면 반도체 업황 터닝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공정 회사들, 네. 소재, 부품, 장비 좀 고르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자동차가 지금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거에서 가장 수혜 많이 받은 게 배터리 회사들이죠. 네. 동력원이 바뀌었죠. 네. 자동차 동력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바뀌는 게 뭐냐면 동력원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겠죠. 얼마 전에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직접 네. 시연하더라고요. 테슬라의 그 네. 자율주행 차에 딱 타가지고 본인이 직접 친절하게 아. 설명도 해주고, 자, 이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네. 근데 그 시절이 이제 금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레벨 3라 그러죠. 네. 레벨 3 자율주행은 사람은 앞에 앉아있지만 자기가 운전 안 합니다. 네. 이제 손은 놓고 네. 대신에 돌발 상황에선 자기가 좀 껴들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주도권이 어디로 가냐면 차로 가요. 내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진짜 오고 있어서 그럼 이제 뭐죠? 시스템이 바뀐 거잖아요. 네. 차의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네. 그럼 거기서 수혜를 받는 회사가 누가 되겠냐 이거죠. 소프트웨어. 거기 소프트웨어 들어가죠. 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네. 예. 뭐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고, 또 제가 테슬라 차 놀란 게 그 네. 많은 것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다 보면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거. 예, 그러니까 눈이죠. 우리 사람이 눈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만 봤지만 네. 배터리 말고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구동하는 게 뭐죠? 모터죠.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구동 모터. 네. 그러니까 동력원과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이런 면에서 아직 주가가 이쪽은 저는 못 올라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과 전장 부품 네. 이쪽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겠냐. 근데 주가가 좀 못 갔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2차 전지 쪽은 많이 올랐는데, 네. 2차 전지도 다 오른 게 아니라 사실 양극재하고 리튬만 올랐거든요. 못 오른 기업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2차 전지인데도. 네. 근데 그 업종 중에서 저는 좀 전해액 회사들. 왜냐하면 전해액은 일단은 그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 많이 증설하잖아요. 네. 미국 옆에 현지 공장 좀 지어줘야 돼요. 왜냐면 유통기한이 6개월밖에 안 된대요. 네. 전해액이 없으면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해액 회사들이 좀 2차 전지에서는 한번 주가도 못 올라갔는데 이제 증설 효과 있어서 수혜 받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계속 뭐 생성형 AI 얘기하지만 그 엔비디아 얘기만 하지만 우리 한국에는 어쨌든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실제 네. 하이퍼클로바 X가 나왔는데 네. 전 직접 써봤는데 만족스러워요, 실제. 음. 한글로 하니까 좀 네. 편하기도 하고, 물론 아직은 학습할 게 많아요. 좀 네. 부족한 게 많지만 점점 데이터가 쌓이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네이버 같은 생성형 AI 기업들, 네. 뭐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형으로 보면 각 회사들도 큰 대기업 계열사들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삼성 SDS 같은 기업들도 이 생성형 AI 개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기업용으로. 그래서 이쪽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신성장 사업이 뭘까? 저는 인구 구조가 좀 바뀌기 전에 우리 인구 줄고, 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하는 거를 네. 완전 무인화했다는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음. 무인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공장이든 어디든. 그래서 무인화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로봇 관련주들, 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G에서 이제 6G로 뭐 5 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6G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위성 인터넷 띄워놓고 네. 근데 거기 관련된 시장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스타링크 혼자 하는데 네. 올해 연말하고 내년에는요 네. 원앱 있죠 영국에 네. 원앱하고 그 아마존도 여기 뛰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개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사업이잖아요. 네.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쪽 섹터들이 그렇게 주가들이 많이 오른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해서 네. 한번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좀 보고 네. 투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생성형 AI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국내 IT 공룡 투톱이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는데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카카오는 아직 부진한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가 그 말씀하신 생성형 AI 때문인가요? 아 물론 이제 카카오도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지금 네이버가 좀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카카오도 네. 아마 나중에 주목은 받을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발표 시기가 언제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 근데 네이버는 이번에 그 프리젠테이션을 좀 봤는데 준비를 꽤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네. 지난 몇 년 동안 1조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미 이걸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네이버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 대상 네. 생성형 AI가 하나 있고 기업형. 네. 근데 저는 기업형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네. 한 명이 그 이제 어차피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쓰면 뭐가 좋냐면 이제 기업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복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메일에 답변해주고 어떤 자료 다 찾아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 일일이 찾으려면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네. 이거를 해줘요 그냥 이제 AI가. 네. 근데 많은 기업들이 도입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걸 안 하는 기업은 저는 도태될 것 같거든요. 생산성이 밀리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직원들은 뭐 하냐? 더 생산적인 걸 하겠죠. 네.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거나 더 중요한 임무들. 그럼 기업 입장은 훨씬 좋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 네이버의 생성형 AI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좀 이 시장 커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광고 경기도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광고 기반으로 사실 돈 벌잖아요. 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취약은 지나가지 않나. 왜냐면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 경기 돌아서면 네. 기업들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광고는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안 좋았지만 좀 돌아설 것 같고 그래서 네. 네이버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카카오는 좀 문제가 광고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조금씩은 돌아서겠죠. 근데 네. 아직까지는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카카오가 실적이 좀 훨씬 안 좋더라고요. 네이버에 비해서는. 그래서 네. 이 수익성이 좀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을 카카오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수익성 개선되는 걸.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한 번 더 봐야 네.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카카오는 좀 의문부호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카카오가 좀 불신이 많아요. 개인 투자분들 사이에서. 아시겠지만 2년 전에 그 먹튀 사건도 있었고 네. 문어발 확장. 네. 근데 그거 아직까지 뭔가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물론 경영진이 일부 교체됐지만 네. 뭐 주주 환원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뭔가가 없어요 사실은. 예, 뚜렷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건 카카오 뭐 김범주 의장도 그렇고 이게 주주분들이나 네. 이런 개인 투자분들하고 좀 소통도 좀 하시고 네. 뭔가 좀 큰 그림에서 우리 회사 이렇게 좀 바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은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요.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신하고 계시는 게 좀 큰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회사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아이를 하셔가지고 주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진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이루어지겠지만 아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카카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였는데 주가는 최근에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단순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투자들의 생각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싸다는 건 이의가 없어요. 뭐 퍼 3배, 4배니까 네. 이건 이의 없는데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그런 싼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성장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제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턴어라운드. 뭐 적자 났다가 갑자기 흑자 난다거나 구조적으로 좋을 때 이제 그런 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 지금 자동차를 보는 시선은 뭐냐면은 지금이 최고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번 2분기도 너무 역대급 실적 나왔잖아요. 네. 너무 좋으니까 이걸 이제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좋겠냐. 이제 점점 실적 둔화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왜냐면 2년 전에 반도체를 봤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꺾여고 이제 적자까지 나버리니까. 네. 물론 자동차는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시선은 불편하죠. 피크아웃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고 올라가는 방법은 더 성장을 해주든가. 네. 예, 근데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게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자동차가 팔릴까? 이 우려가 좀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건 내연기관으로 돈 버는 것보다요. 네. 전기차 팔아서 돈 버는 걸 더 원해요. 근데 근데 지금 현대차가 돈 많이 번 건 누가 봐도 내연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점유율도 크게 느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걸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많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 못 받죠. 네. 이 IRA 법안에 의하면 네. 현지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공장이 내년에 완공되거든요. 1년 남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미국에서도 이거 좀 시간 남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온갖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하다. 근데 왜 주가가 그렇다고 크게는 안 빠지냐면요, 싸니까. 저평가돼 있어서 빠지진 않는데 네.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내연기관에서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그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방법은 전기차밖에 없어요. 전기차 점유율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전기차 점유율 올리기가 너무 어렵죠, 아직은. 네. 예. 미국에서 그걸 못 받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그게 어렵다면 현대차나 기아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를 이렇게 분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목표량이 있어요. 올해 네. 판매. 네. 미달할 것 같아요. 지금 속도면. 네. 아니 잘 판 건 맞는데 네. 연초에 제시한 목표에는 네.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네. 기아가 올해 아마 한 30만 대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수치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7월까지 판매한 거 보면 11만 대 정도? 이게 달성 가능성이 좀 이게 높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아나 현대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미스난 부분이 있으면 네.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줘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요새 전기차 보면 저가 전기차 막 나오잖아요. 네. 테슬라도 계속 가격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가격이 나나 이러는데 이 모든 제품이 대중화하려면요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 옛날에 스마트폰도 그랬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가형 전기차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는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저가형 라인업 이거 대응하고 있나? 네. 예. 근데 다행히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기사를 보니까 기아가 레이 아시죠? 레이. 네. 경차. 그걸 모델로 네. 2,700만 원짜리 저가형 전기차를 내놨더라고요. 출시한다고. 네. 근데 보조금 받으면요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기아도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게 핵심 모델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좀 긍정적인 거 봤어요. 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아는 이미 시동을 걸고 있구나. 네. 저가형도 팔아야 됩니다. 네. 일단 많이 팔아야 돼요. 네. 깔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이번에 기아가 EV9 너무 비싸잖아요. 뭐 네. 거의 가격이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네. 저가차도 팔아줘야 돼요. 네. 그 라인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현대차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저가 라인업까지 구색이 맞춰지면 네. 시장에서 좀 인정해주지 않을까, 밸류를. 예. 그러면 테슬라하고도 경쟁해볼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전기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해주면서 어차피 1년 남았잖아요. 미국에서 승부는 내년 10월 이후에요. 네. 그때까지는 잘 좀 이렇게 저가형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들을 잘 알려주면 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현대 기아가 아무리 뭐 내연기관으로 돈 벌어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장에 참가하는 분들은 전기차 원하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괜찮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그 올해 기업 실적에 대해서 상저하고 전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와 내년 기업 실적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원래 이제 실적은 네. 좀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올해 이제 이 8월 들어와서 시장이 조금 또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좋아요. 작년보다는 개선되는 건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예상했던 게 예를 들면 100이에요. 100 정도 올해 하반기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약간 80 정도 나올 것 같은 거죠. 기대보다 못 미칠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한번 좀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죠. 중국 수요가 생각보다 좀 안 좋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반도체 수요 좀 늘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는 조금 기대 이하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치만 주가에는 좀 선반영은 됐고 다만 4분기하고 이제 내년은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지금 부양책 쓰면서 계속해서 조금씩은 좀 수요가 늘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한 건 내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내년 실적 개선은 분명히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엔 올해보다는 중국이 더 나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서비스업 경기는 좋은데 미국은 제조업 경기가 또 안 좋아요. ISM 제조업 지수는 저 밑에 가 있는데 서비스업은 이쪽, 그러니까 이 괴리가 되게 심해요. 근데 미국이 그동안 왜 이렇게 제조업이 안 좋았냐면요. 서비스업은 소비하니까 괜찮은데 뭐 레스토랑도 가고 막 이 저축한 걸로 돈 쓰거든요. 제조업이 왜 안 좋냐면요. 지난 2년 전에 이제 기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공급 부족 있었잖아요. 막 뭐 반도체도 없다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 IT 업체나 제조업체들이 뭘 했냐면요. 사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열 당겨가지고 재고를 다 쌓았는데 뭔 일 터졌죠? 그 다음에 수요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고도 이제 대고를 막대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제조업이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재고를 이제 털어내야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역대급 적자 난 거잖아요. 재고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가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5월에 재고 피크아웃 찍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조업 경기는 미국도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미국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제조업 경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걸로 미국도 보고 있어서 이런 조건들에 의하면 내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3분기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 정도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언제 투자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우리나라 지수는요, 코스피 보실 때 PBR로 보시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PER은 이익 배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익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번에도 하이닉스 막 적자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으로 이 PER 계산을 하면요. 이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퍼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막 적자 상태다 보니까 계산이 어려워. 그래서 항상 PBR, 자산 가치 대비해서 몇 배냐. 자산은 이익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보통 PBR을 기준으로 0.84배 하고요. PBR 1.2배 사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PBR 0.9배 이하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는 나빴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그 0.9배 이하로 오잖아요.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막 뭐 진짜 실적 안 좋고 막 온갖 비관적인 얘기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투자하시면 결과 좋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 PBR 0. 거의 85배까지 갔다 온 걸로 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0.9배 이하에서는 편하다. 근데 지금 계산해 보면요. PBR 현재 기준으로 0.9배가 2,450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2,520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산 가치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2,520 이하부터는 겁먹지 말고 혹시 떨어지면 분할로 천천히 담아가면 된다. 반대로 이제 너무 올라갈 땐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기준으로 2,500 초반에서는 한번 비중을 좀 늘려가자. 다만 지수는 그렇다는 거지. 지수가 2,600, 700 가도 살 기업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야 그렇지만 지금도 찾아보시면 저평가 소외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지수랑 무관하게 소외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은 많은 상황이니까 이런 기업들까지 뭐 너무 지수 따질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제 지수 레벨로는 좀 편한 건 그 정도고 지금 주의하실 거는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미 주가 너무 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은 저는 좀 각별히 주의하자. 왜냐면 개인 투자들이 좋은 뉴스 들어가서 너무 올라간 기업 투자해가지고 수익 크게 난 거 제가 별로 본 적은 없거든요. 다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각별히 유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끝으로 투자자들에게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되게 좋았지만 하반기는 네. 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지수 상승폭도 상반기보다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포모 현상 많이 느꼈어요. 너무 이제 가는 거 몇 개만 딱 가니까 네. 안 갖고 계신 분들 힘들었지만 네. 하반기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막 쏠림이 아주 심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가지고 좀 네. 소외된 거 중에서 말씀드리시면 내년에 좋아질 거 네. 좋아질 거랑 구조적으로 이제 뭐 제가 이 2부 아까 첫 번째 질문에도 답변 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변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새롭게 뭐가 변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정말 주도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한번 천천히 공부하셔가지고 네.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새로운 산업하고 네. 좀 소외된 쪽 네. 이쪽 계속 바라보면서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주목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영미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선일보 임진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